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동료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동료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어떤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역형에 집행유예 이렇게 엄벌하게 처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인근의 식당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는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해가지고 그다음에 식당을 운영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축적된 이득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한 기사를 좀 봤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 보통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가 그걸 믿고 이렇게 밥을 먹게 되는 건데, 근데 거기가 무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서 그게 한동안 거기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를 위반했다라는 사실을 알 것 같은데, 그러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그런 게 아니면 그 식당이 원산지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라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국립농수산 품질관리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사이트의 오른쪽에 배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위반 공표라고 하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 배너를 클릭해서 딱 들어가면은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러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서 그 처분을 받은 업체의 이름이 나와요. 영업소 이름이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뭘 위반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딱 지역을 다 클릭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딱 보니까 제가 잘 가고 있는 빵집이 있거든요. 그 빵집에서 버터를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그러한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거, 그게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법률은 뭐냐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일명 원산지 표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는 등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런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보통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그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처분이 확정이 되면 영업소의 명칭, 그 다음에 영업소의 주소, 위반 내용, 그 다음에 처분 일자, 이런 게 상세하게 표시되었고요. 그 사이트에는 그게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거의 1년간 게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반 사실의 공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그것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보통 병역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을 기피하면은 우리가 이제 병무청의 사이트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표하는 거, 그런 것도 그 위반 사실의 공표로서 행정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한테 이 사람 사업주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표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쟁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원산지 표시법은 2016년도에 조금 처벌의 수위가 강화가 됐습니다. 이런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면은 첫 번째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사람을 징역 1년에도 처하고요. 그 다음에 벌금 1,000만 원에도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처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징역형만 처분할 수도 있고 벌금형만 처분할 수도 있지만 병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두 개를 같이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016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한 번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년 내에 또다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요. 그때는 처벌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벌금은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거를 병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법 위반을 해요. 그런데 그 법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 사실 자체를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를 합니다. 약식명령을 청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검사가 이 사건은 이 사람이 이제 범죄 사실 다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범이고 뭐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 사람을 뭐 벌금 100만 원에 처합니다. 특히 뭐 음주운전 사고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했을 때 음주 수치가 높지 않으면 우리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처하잖아요. 이 사람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해달라, 뭐 벌금 500만 원에 처해달라. 그래서 법원한테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그럼 판사가 그걸 보고서 이거 벌금에도 되는 사건이구나 라고 하면은 보통 약식명령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청구한 것처럼 너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라고 하는 약식명령장을 발부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송달을 받아요. 그러면 그 명령장에는 또 뭐 하나가 붙어 있냐면 너가 이거를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요. 보통 형사사건은 판결문을 고지받거나 그런 경우에 불복하는 기간은 7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7일 이내에 내가 그때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나 좀 억울하다. 나 그래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무죄다라고 무죄를 다툴 수도 있고요. 나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높아. 내 경제 형편상 300만 원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 벌금을 깎아달라라고 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식명령이 발해졌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 벌금형이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식재판을 청구를 해서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와서 그 판결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복하려면 7일이 경과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7일 이내에 내가 불복하든 검사가 불복하든 양 둘 다가 불복하든 불복을 하면 확정이 안 되지만 7일 이내에 아무도 불복을 안 하면 그때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약식명령이 뭐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약식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가 그렇게 청구를 한 거기 때문에 검사가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이 왔다면 검사가 불복하지는 않겠죠. 보통 본인이 그걸 불복해야 되는데 7일 이내에 불복을 안 하면 7일이 지나면서 이거는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면 이제 검찰에서 그러면은 이제 고지서가 나와요. 돈 내라 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나의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2015년도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벌금, 그러니까 약식명령 100만 원을 발령받았어요. 근데 약식명령 결정문이 보내는 거를 우리가 그냥 법률적으로는 고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는 약식명령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확정이 됐겠죠. 벌금 100만 원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2018년도에 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어요.
외국산 돼지고기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허위로 표기를 해서 팔았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2016년에 처벌이 강화돼서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후 5년 내에 또다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거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거나 벌금도 500만 원 이상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병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야, 이 사람은 약식 명령을 고지만 받았을 뿐이지 이 사람이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거나 아니면 정식 공판 절차에서 벌금형이 확정이 된 게 아니다. 그러니 이 사람한테 그 재범 가중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검사가 그거에 불복을 했겠죠. 그래서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그 벌금형이든 뭐든 확정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공판 절차에서 벌금이 확정이 되든 아니면 처벌이 확정이 되든 뭐 징역형일 수도 있겠죠. 그게 확정이 되든 약식 명령을 발부받아가지고 그게 고지받아가지고 7일이 지나서 정식 재판 청구하지 않아서 7일이 지나서 확정이 됐든 그 사람의 벌금형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확정하고 5년 내에 다시 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범 가중인 그 원산지 표시법 제14조 제2항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졌겠죠. 징역 1년 이상, 그 다음에 벌금을 처한다라고 해도 500만 원 이상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제 지역에서는 3년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을 해서 그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는 징역형을 선고한 바도 있거든요. 그만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엄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원산지 표시법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또는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그 판매하는 자에는 통신 판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 접객업, 음식점이죠.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 등을 운영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기할 때는 당연히 벌칙으로서 이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처벌받지만 원산지 표시 자체를 안 하는 것도 처음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내 자주 가는 식당이 혹시라도 이러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아까 말한 대로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 사이트에 가면 거기에 보면은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위반 공표 거기를 클릭하면 그 지역을 검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어떤 정육점 이런 곳에서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원산지 표시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한 재범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댓글이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